자, 이어서 뉴욕 현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새마녀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합권의 등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여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뉴욕 증시가 주요 파생 상품 3종의 만기일이 겹치는 이른바 새마녀의 날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기술주 투자 열기를 재점검하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고 엔비디아 역시 이틀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39,150.33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19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6% 떨어진 5,464.61을, 나스닥 지수도 0.18% 빠진 17,689.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전거래일에 이어 대체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3.22% 빠지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 3.54% 하락한 데 이어 이틀간 6.76% 떨어졌는데요. 시총 1위에 오른 지 하루 만에 1위 자리를, 이틀 만에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물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한 이유를 차익 실현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봤는데요. 변동성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목표 주가 $150를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추 가능성에 대해 시장 분석업체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 설립자 패트릭 무어헤드는 AI 물결에 있는 칩 수요 업체들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까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로드컴은 4.38%, 퀄컴은 1.3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22%, TSMC는 0.81% 떨어졌습니다. 반면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엇갈린 양상을 보인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 힌트가 될 만한 경제 둔화 조짐을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이고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1.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5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연율 411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네, PMI가 잘 나온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나오게 됐다는 점, 그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상반기도 마무리되고 있는 뉴욕 증시와 또 국내 증시가 될 텐데, 우선 뉴욕에서는 봐야 될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도 중요한 실적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 전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상반기를 마무리하는데요. 28일 금요일 거래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 하반기 시장이 열리죠. 상반기에는 인공지능 AI 테마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하반기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이에 따라 28일 공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하반기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향방에 따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주가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주시해야 할 경제지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요일 발표되는 5월 PC 가격지수입니다.
PC 물가지수,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월별 변동성을 줄인 PC 근원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수입니다. 시장 전망은 낙관적인데요. 4월 전년동월비 2.8% 상승했던 PC 근원 물가지수가 5월에는 상승률을 2.6%로 낮추는데 성공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를 보인 데 이어 생산자 물가도 깜짝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PC 가격 지수도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요. 만약 깜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거나 금리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경제 주체들의 경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수의 연준 이사 발언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중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자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웰러 인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들도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마이크론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플랫폼에 탑재되는 점 때문에 최근 마이크론 주가는 엔비디아와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은 지난 금요일 4% 급락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 69%, 지난 12개월 동안 121%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루 전인 25일에는 경기동양 풍향계라는 별명이 있는 물류업체 페덱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낙관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낙관 전망이 타당한지 페덱스 실적 발표로 확인됩니다. 27일에는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도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 지표들 계속 발표될 텐데요. 내일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6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과 메리 데일리 샘프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경제 지표 그리고 발언들, 실적까지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